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잘 쉬고 계시죠? 제 영상도 그냥 쉬는 그 중간중간에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인카 금융 서비스로 아쉽게 좀 출발을 했고 여기에 바이오 FDNC도 고민을 조금 더하게 하는데 그냥 넘기는 게 좋을지 청약을 해봐도 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FDNC는요. IR 자료를 보면 식물세포로 미래를 여는 기업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식물세포로부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 물질들, 이런 유효 성분을 가진 물질을 추출, 배양하는 일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식물세포로부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추출해서 항체나 백신, 바이오 의약품,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분야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 회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식물세포 유래 양리물질 쪽에서는 성과가 없고요. 식물세포 유래 유효물질 위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한 유효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림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힐링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3개만 가져왔습니다. 맨 왼쪽이 동백나무의 피토플라센타에서 얻은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추출물이라고 하고요. 피부 보습 및 두피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는 에델바이스 추출물이고요. 피부 보습 및 주름 개선 효능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장미 추출물이고 피부 진정, 미백,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식물세포로부터 추출한 유효 물질들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거죠. 피부 진정, 미백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과연 어떻게 유효 물질을 배양하고 추출하는가? 이 플랫폼 기술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 식물 세포주를 확보하고 대량으로 배양을 시켜서 유효 물질이나 양리 물질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2가지입니다. 세포주 설계 기술과 식물 세포를 배양하고 생산하는 기술. 보면 바이오 FDNC가 보유한 관련 기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세포주 설계 쪽에서는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 편집 기술, 동결 보존 기술, 동결을 시켜서 세포를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상세포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타깃 물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식물 세포주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주가 제품에 쓰일 수 있도록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양시키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특히 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RC 스퀘어라고 하는 고주파 적용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고주파 장치를 활용해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에요. 뉴 엑설런트 테크놀로지, 이 NET 신기술 인증도 받았고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기존의 화학적인 자극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고주파를 적용하면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ESG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존의 동물 세포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동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나 동물 복지 관련 문제, 또 동물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식물 세포가 아닌 식물 성체, 그러니까 성장한 식물 그 자체를 활용할 때는 식물 자원 훼손 문제,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나 요인들이 작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식물 세포를 활용하면 식물 자원의 보존도 가능하고 생산 공정의 규격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도 없고 동물 복지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과연 이 분야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회사의 기술력이 그나마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계 1위 향수 업체인 프랑스 지보단으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 공동 개발, 마케팅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현재 바이오 FDNC의 지분 9.95%를 지보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세포 유래물질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진출까지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리물질은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세포 유래 줄기세포 촉진제, 방광 배뇨 개선제, 요실금 치료제, 위염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이 제시한 일정표를 보면 2024년은 되어야 뭔가가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아쉽죠. 양리물질을 빼면 사실 그냥 화장품 원료 중에 천연물질을 공급하는 회사 정도로 인식이 되니까요. 최근에 친환경 이런 게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 전방산업이 이런 쪽은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기술성 평가 등급을 A와 BBB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왜 BBB 등급을 줬는지 읽어보니까 양리물질 쪽에서는 고주파 배양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이 기술의 우위성을 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세포 설계 기술 쪽에서 식물 가상세포 플랫폼도 아직은 초기 모델이라 완성도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 가장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주파 배양 기술인데 그 우위성을 확인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해당 기술을 적용한 양리물질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회사 기술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을 보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게 그나마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식물세포 유래 유효 물질들, 네, 화장품에 공급하는 이런 유효 물질들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 몸집을 더 키우려면 양리물질 쪽에서 뭐가 좀 터져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모 관련 핵심 내용들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7.44%, 기존 주주의 비율 23.47%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915억 원 규모. 조금 무거워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한 부분이 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유사기업의 바이오니아, 셀바이오텍, 휴메딕스를 선정했어요. 바이오니아는 아시다시피 분자 진단 업체죠. 보면 PER이 46.89배로 삐죽이 높거든요. 유사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평균 PER을 높이는 역할을 했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28.85배까지 평균을 높였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활용했습니다. 고객사들의 구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추정하기는 했는데 그냥 약간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욕심으로 보였어요.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2021년에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 가액에 할인율 20.39%에서 36.86%를 적용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20.39%가 적용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추정치를 활용했는데 할인율마저 높지 않아서 공모가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 FDNC에 대한 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는 어땠을지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쟁률은 74.01대 1. 인카 금융 서비스보다 높기는 한데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100대 1 미만이면 경쟁률로만 따져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편이죠. 제가 그래프에 넣어둔 종목들이 경쟁률이 낮았던 대표 종목들이거든요. 뭐 그냥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세요. 우선 공모가 밴드는 23,000원에서 29,000원 사이를 제시했는데 밴드 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83.24%입니다. 상단 초과 비율은 54.94%고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꽤 됐네요. 자, 그런데 밴드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 건수로 볼 때 하단 미만이 93건, 가장 많아요. 하단도 71건. 대부분의 기관이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들이 수량을 많이 신청했을 리가 없잖아요. 많이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청 수량으로 따지면 하단과 하단 미만이 16.75%.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수로 따지면 가장 많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요, 공모가를 밴드 상단에서 1,000원 내린 28,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상단 근처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냥 이것도 제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확정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164개 기관의 그 하단과 하단 미만 결과, 그 의견을 무시한 결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가는 28,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364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2,445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주말이 껴서 14일에, 상장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작년에 마인즈랩이 딱 떠오르는 결과예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은데 확약 비율은 10% 이상. 네, 신청 수량 기준으로 11.80%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보면 참여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딱 12개 기관만 확약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1개월 확약을 신청한 3개 기관이 써낼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적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청 수량 기준으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즉, 몇몇의 기관은 바이오 FDNC에 대한 확신에 찼다, 매력을 크게 느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다수의 기관은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있었다. 네, 넘어가서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하자면 경쟁률은 매우 낮은 편,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도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몇몇 기관이 최대 수량을 적어내면서 신청 수량 기준 11.80%를 기록했다는 거,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그다지 장점이 없다는 거, 네, 종합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근데 왠지 마인즈랩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수요 예측 결과면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았거든요. 공모가가 애매한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패스를 했었는데 상장일에 3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마인즈랩은 AI 분야라서 그때 AI 관련주 분위기가 좋기도 했고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실적은 마인즈랩이 계속 적자만 내던 기업이라 바이오 FDNC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는 한데요. 현재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둘 다 기술 특례 상장인데 마인즈랩은 AA와 A 등급을 획득했고요. 바이오 FDNC는 A와 BBB 등급이에요. 제가 BBB라서 조금 아쉽다고 했죠.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 2023년 추정치를 적용한 것도 어쩜 똑같네요. 근데 저는 둘 다 공모가가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마인즈랩이 2배 이상 높네요. 신청 가격 분포표도 마인즈랩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은 밴드 상단에 그냥 확정 공모가를 결정했었어요. 네, 확약 비율도 마인즈랩이 더 높기는 합니다. 마인즈랩은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진짜 좀 의외로 높았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은 차라리 바이오 FDNC가 조금 낮기는 한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또 마인즈랩이 조금 더 가볍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바이오 FDNC가 조금씩은 더 뒤처지는 것 같아요. 특히 속한 산업군 매력도 차이가 좀 크기는 합니다. 자, 마인즈랩이 상장일에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당일에 고가 28.33%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FDNC도 당연히 수익을 낼 확률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기관의 평가가 마인즈랩보다 더 좋지 않고 또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제대로 입증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양리물질 파이프라인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의약품 임상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큰 분야고 상단 대비 1,000원 낮춘 공모가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찜찜합니다. 차라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상장 후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종목은 또 아니고요. 네, 요게 제 의견이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만 5천 주가 배정됐어요. 청약 수수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인즈랩 같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베팅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균등만 참여를 해서 위험도를 좀 낮추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는 8일까지 개설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우대 차이 없이 모두 32,000주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14만원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가 아쉬운 분들은 균등만이라도 참여하거나 베팅해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라면 차라리 일정이 좀 스펙들하고 겹치는데요. 스펙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펙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2개 종목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2월 종합 영상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연휴 끝나기 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